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손흥민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침부터 주요 클럽들의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재밌는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첼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쿼드 변화가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해에 이제 2명의 선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번 해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대거 뛰면서 사실상 이 조직력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번 시즌 첼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 참 흥미롭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첼시가 좀 운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포체티노 감독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키퍼들 중에 비카리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치를 지금 통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골도 훨씬 덜 먹히고 있고 그리고 선방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선수 그런 쪽으로 이제 비카리오가 거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많은 골들을 막아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골보다 더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슈팅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슈팅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 두 부분에서 이제 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카리오가 굉장히 좋은 키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제 뉴스도 있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이제 각 팀의 주장들이죠. 이 주장들로 만약에 베스트 11을 꾸린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팀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인데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이 부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제 마르티네즈, 메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기준이네요. 메시, 웨데가르드, 페르난데스, 페예그리니, 가야, 그리고 제임스, 마르키뇨스, 반다이크, 사브노프 이렇게 11명의 선수들을 골랐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캡틴으로도 이제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옵션을 트리거할 것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조건을 발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뭐지? 제가 약간 뜬금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식이지?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재계약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정확히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뒤에는 어디 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실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여름에 그런 트랜스퍼 사가 그러니까 케인처럼 이제 이적 사가가 날 일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텔레그래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러 갔습니다. 직접 이제 외신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토트넘이 계약 연장 조항을 보유하고 있다. 케인 사태 이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캡틴에게 대만족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재계약 목표를 두고 있다. 재계약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계약 연장 조항이 있다? 이거에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도대체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텔레그래프 원문을 좀 찾아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트넘 to trigger 손흥민 contract option that will avoid Harry Kane standoff repeat. 해리 케인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손흥민의 어떤 계약 옵션을 발동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이제 원문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단독 보도래요. 단독 보도고 it means Son is effectively committed to Spurs. 손흥민이 이제 효과적으로 토트넘에 묶였다. 2026년까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자 기사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토트넘 핫스퍼가 다음 여름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 인해서 뭔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뭔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다. spare themselves. 피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에 대한 계약 옵션 계약 연장 옵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원래 이 손흥민의 계약은 다음 시즌 끝까지가 이제 만료 기한인데 그런데 텔레그래프 스포츠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적어도 그 연장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가 이제 원래 계약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26년까지로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적어도 2026년까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토트넘에 묶이게 되었다. 야, 저는 물론 이 기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이 지금 손해를 봤다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효과적으로 묶였다.
라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해할 만하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곧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이 뭔가 좀 예상대로 잘 안 풀리면은 그럼 뭐 다음 시즌에는 빅클럽으로 이적을 좀 해봐야겠다. 토트넘이 빅클럽이 되지 않는다면 빅클럽으로 이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연장 조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조항을 지금 당장 발동시킨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건을 이제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굳이 지금 손흥민을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손흥민의 계약서에 연장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장 조항을 이제 트리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 시 뭐 얼마 보너스, 뭐 어떤 상황이 올 시에 뭐 이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 도대체 어떤 조건을 걸었길래 이제 연장이 지금 되느냐? 지금 토트넘이 어떤 유럽 어떤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8위를 저번 시즌에 기록하면서 최악의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발동이 될 정도면은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었길래 이 조항이 발동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만 하죠. 계약서를 제대로 쓴 것인가? 손흥민이 뭔가 호구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계약서를 면밀히 썼겠죠. 그리고 뭐 CAA 나름 그 에이전트도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봐줬겠죠.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유리합니다, 뭐 이런 조건이었을까요? 뭐 만약에 토트넘이 뭐 이제 유럽 대회를 못 나가게 될 경우에는 1년 연장을 좀 해달라. 토트넘이 유럽 대회를 못 나갈 일이 없겠지. 그래서 뭐 강제로 뭐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일은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조건이 발동됐을 수도 있고, 이거 상상만 가능할 뿐인데 도대체 어떤 조건을 했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토트넘 팬들은 신났습니다. Son is now under contract. 2026년까지 가능하고, 손흥민 3년 더 있다. 야, 신나죠, 신나. 275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또 뭐 있어요? My dream is to win something with Sonny. 나는 손흥민이랑 뭔가를 이기기를 원해. 저도 원합니다. 저도 손흥민이 뭔가를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토트넘이 맞냐? 이게 문제인데, 손흥민이 일단 뭐 케인처럼 떠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뭐 물론 케인처럼 이제 토트넘이 힘들 때 그냥 확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토트넘을 굉장히 애정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것 같기는 했죠.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흥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흥정도 없이 계약 연장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손흥민이 떠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사우디 같은 데 가고 싶지 않고 일단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 이적서를 끊어냈었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엄청 행복해했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달랐죠. 나는 가장 큰 경기, 가장 큰 순간을 노리고 싶다. 이거 무슨 뜻이죠? 가장 큰 클럽으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이에른 갔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 완전 탁 단호박처럼 끊었기 때문에 이거 뭐 토트넘에 남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런데 토트넘 팬들 중에서도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와우, a shocking development. 진짜 충격적인 일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예상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른 토트넘의 주요 이제 레비라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던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팬들 간담회, 팬 포럼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 팬들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만큼 지금 토트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비 회장이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손흥민과 1년 계약의 조건이 지금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레비 회장은 기분 완전히 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토트넘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확실하게 있는 마음입니다. 확실하게 있는 마음이고 다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정말 처참하게 망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처참하게 망한다면, 그래서 저번 시즌도 토트넘이 뭐 1, 2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4위권으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8위권으로 내려앉았죠. 그런 일들이 이번 시즌에도 생긴다면 솔직히 떠나야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재계약이 아니죠. 재계약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계약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가장 좋은 상황을 이끌어내려면은 토트넘을 대상으로 지금 20만 파운드의 주급 천장을 깨고 재계약을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뭔가 유리해 보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외신에서도 뭐 손흥민이 묶였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불리한 상황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일단 팀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